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다뇨 작가의 다이브란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그 리뷰를 읽자마자 리뷰를 쓰다가 다 날아가서 영상으로 좀 이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 창비에서 나왔고요. 이게 지금 여기 표지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표지 그림이 너무 멋있는데 이거 포스터로 얻을 수 있으면 정말 너무 갖고 싶거든요. 걸어놓고 싶어요. 출판사에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여기가 지금 2057년에 서울입니다. 서울이 기후학자들이 지금 2050년에 지구가 이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시나리오가 이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이제 그런 거죠.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잠기는 곳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잠기는 곳들이 많아지고 자연재해가 점점 더 세지는 약간 그런 거고 지금도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일이죠. 근데 그 기후학자들이 그 예상하는 그 끔찍한 그 스텝 바이 스텝 그 단계들보다 단계들도 그렇지만은 여기 나온 소설에 나온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 서울이 잠겨서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살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농사를 짓고 땅이 정말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그 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다 잠기는데 그 강원도만 산이 있어서 물이 넘어오지 않아서 잠기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서울 주변에다가 이제 이 우리 주변에다가 댐을 세워 놓는데 그 댐이 다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다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넘어왔는데 강원도는 산 때문에 그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걸로 나오고 서울에서도 여기서도 남산 이제 지역별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사는데 뭐 남산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노고산이란 곳에서 삽니다. 남산은 좀 더 풍요로워요. 남산은 좀 더 풍요롭고 노고산은 뭐가 없는데 없어서 사람들이 남산으로 많이 떠났고 노고산에는 이제 아이들과 그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이제 18살로 나옵니다. 주인공이 있고 전기나 기계 같은 걸 되게 잘 고치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서도 다른 섬에 산에서도 이제 넘어와서 이제 부탁할 정도인 그런 이제 삼촌이랑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노고산에 남산에 있는 우찬이라는 인물이 이 삼촌하고 선율이라는 그 아이를 주인공을 되게 싫어합니다. 선율을 되게 싫어하고 해서 맨날 시비를 거는데 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비를 거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멋진 것을 이제 그 건져내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고 내기를 하는데 선율이 건져내 온 것이 4년간의 기억을 잃은 2038년에 멈춰져 있는 수호를 건져내 옵니다. 수호를 건져내 와서 있는데 그 이제 수호와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디스토피아물에서는 보통 이제 물자가 부족한 것,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인간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자 부족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기는 하는데 그 디스토피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한 거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게 2038년에 기억이 멈춘 그 수호와 같이 수호의 이야기랑 같이 보면 더 이제 그게 더 이제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호가 부모님들한테 허락은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율이 이때 딱 수호와 자신 사이의 거리를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서울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남편이 없는 아내, 아내가 없는 남편, 아이가 없는 부부, 부모가 없는 아이, 어느 하나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윽고 사람들은 만약 이상한 게 있다면 바로 그런 말 자체일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사람 한 명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낱말들 말이다. 부모님이 그랬고, 남편이 그랬고, 아들이 그랬다. 낱말들은 청소기와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 물에 잠겼으며 어느 물건도 서울 밑바닥에서 그것을 건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선율은 귀찮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고 답했다. 누가 누구의 밑에서 자라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이 그리고 산의 이름이 있을 뿐이었다. 그 느슨하면서도 끈끈한 그물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그쵸. 많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다 물에 가라앉고 중요한 것들만 남은 세상의 이야기예요. 너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이 여기서 선율하고 수호하고 정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선율은 그걸 처음 느낀 게 "선율은 수호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다라는 거는 항상 그 사랑의 어떤 클리셰잖아요. 그리고 여기 목차에 나온 거니까 그 별로 딱 스포라고 생각은 안 하고 노을의 빈자리 뭐 이런 목차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뭐 얘기들이 선율하고 수호의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는데 사랑 같지 않지만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 우정이란 이야기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런 어떤 말들이 굉장히 '아 이거는' 이렇게 딱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되게 많아요. 항상 그 둘의 배경에 노을을 함께 보고 뭐 이런 거. 바다에서 노을을 함께 보고 여기는 이제 다 바다죠. 주변이 다 바다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여기 이 모든 인물들과 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물들과 다 관계가 있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여기 책에 나온 주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는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할 거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그 인형같이 예쁜 딸에 대한 그런 것도 잠깐 이제 언급이 됩니다. 사실 초반에 나온 부분이라서 수호에 대한 거는 좀 더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책으로 보면은 더 재밌으니까 책으로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화해를 하고 근데 그 화해가 풀어지는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또 지금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쏟고 있는지 중요한 것들을 쏟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읽는 내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계속 생각하게 됐고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이 표지 포스터가 너무 가지고 싶어요. 막 어디 집에 걸어 두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되게 좋았어요. 삶은 어떤 식으로든 끔찍했지만 어떻게든 계속되기도 했고 둘 사이에는 절묘한 균형이 있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걸 끝내버릴 것처럼 진저리를 내다가도 결국에 내일을 마주하는 균형이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기로 했다. 그게 희망이든 타성이든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이 수호와 선율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저는 좀 늘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좀 인상 깊었는데 어 과거에 어떤 진실을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나서 불행해질 게 뻔한데 그래도 알려줘야 하나? 뭐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차라리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작가가 생각하는 답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를 바라보게끔 돕는 일과 남의 세계를 함부로 뒤흔드는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세상에는 합의도 조율도 거치지 않고 툭 던져지듯이 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만 마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율은 그게 아마 태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다. 남의 지금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그 결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틀렸다고 말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러면서도 타인만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내려놓지 않는 것. 이거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너무 착한 책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착한 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뭔가 디스토피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화되는 기분이고, 현재에 대해서 그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 빨리 그 영어로도 빨리 번역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빨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이브의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